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신형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 6형을 발사한 지 33일 만에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제고해 증시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주주 환원을 원하는 행동주의 펀드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로 로봇 시장을 정조준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AI가 휴머노이드로 로봇에 이식돼 SF 영화에서 만날 수 있었던 안드로이드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짚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다시금 양전으로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1%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2680선을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21일 새벽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 조금 혼조세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시황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OMC 결과를 앞두고 다우 같은 경우 상승을 했고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동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FOMC 결과가 아니라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연내 4차례 인하를 할 것인지 3차례 인하를 할 것인지 지금 현 시점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결과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동결이기 때문에 동결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끝나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증시 제가 오랜만에 한번 짚어볼 텐데 일본 중앙은행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인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거품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있기도 한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4만선 유지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청자님들께서 생각하실 거는 17년 만에 인상했기 때문에 일본 증시의 향방에 대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말씀드릴 건데 온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684, 2700선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5% 상승하고 뭐 강보합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구체적인 부분 제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자 우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추세의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경기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FOMC 결과 앞두고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21선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전고점 라인이 16,449를 돌파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너무 흐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5,100선이 가장 중요한 선인데 이 라인 이탈하지 않고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3월 8일에 경신했던 5,189 전고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우 역시도 좋은 흐름이다. 뉴욕 증시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중요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718선 고가권 3월 14일에 찍은 다음에 지금 잠시 조정 중입니다만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도지 캔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2,718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갈 것이다. 추세 지지라인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제가 봤을 때 2,8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금융지주사라든지 유통 섹터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바이오 너무 좋습니다. 바이오 눌릴 때 들어가시면 된다 하나 짚어드리고 반도체가 지금 바이오에 수급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눌림목 공략하셔도 큰 수익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있을 FOMC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또 금리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전 세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며칠간은 있었는데 저PBR주들 그리고 바이오 섹터 괜찮다라는 말씀과 함께 반도체주들 눌림목에서 저희가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 펼쳐볼 테니까요. 관련된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승하는 섹터들 바로 한번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조선 섹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조선투기 조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경합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 쪽 그리고 조선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과거 원엔 환율 상승 국면에서 조선주들이 좀 상승을 보였던 전력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 업종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조선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중 갈등이 조선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모멘텀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간 ETF 수익률이 1위입니다. 조선 ETF가 이렇게 1위를 달성한 게 얼마 만인가 싶은데 그만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조선 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봉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임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초록밴드에서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좀 했던 종목이고 수익을 올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3월 15일 보면 네모나 박스를 제가 칠해 드릴 건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빠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앞에 악성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생긴 윗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전략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그러니까 캔들이 이렇게 끝난다면 종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관점 하나 세워드리고 두 번째 내가 단타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스윙으로 들어갈 거면 언제 들어가냐?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이 3월 14일 장대항봉 띄울 때의 종가선입니다. 17,830원까지 주가가 내려올 때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전략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현대임스와는 다르게 조금 무거운 종목입니다.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현대임스 유통 물량이 낮고 시가총액 가볍기 때문에 현대임스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대형주를 좀 들어갈 사람이 좀 있잖아요.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를 들어가야 된다면 이렇습니다. 박스를 그립니다. 근데 지금 박스권의 고가 라인, 저항 라인의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박스권 기법 적용해 봤을 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전고점 라인이 14만 원 돌파할 때 그 박스권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변모되는 그 순간에 들어가시면 된다 하나 또 짚어드리고 내가 박스권 매매 기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1선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11선이 파란 선입니다. 제가 좀 굵직하게 칠해드리자면 이 굵직한 선이 11선인데 주가가 지금 1파 중이잖아요. 1파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눌리는 구간이 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2만 원, 11만 8천 원 이 부분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11선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전략 세워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과 다르게 지금 5일선 밑까지 주가가 한번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선정 논리로 봤을 때 무조건 대장, 부대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대장은 현대임스입니다. 그리고 부대장은 HD 한국조선해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면 그 두 종목을 하는 게 합리적인 매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두 종목이 만약에 많이 올라서 내가 접근하기 좀 까다로운 구간에 왔다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 가격적으로 봤을 때 8,500원까지 떨어질 때
들어가시면 된다.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조선 업종에서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가리는 지금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대장주는 현대힘스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부대장주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목이 조금 시세가 빠르게 날 시에는 우리가 또 삼성중공업까지 공략하는 그런 비법들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직접 대장과 부대장을 가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법 자료집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비법이 녹아져 있는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쉬어갔던 섹터이기도 한데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이 계획대로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데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전고체 배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 SDI, 배터리 3사주 대장주라고 판단되는 삼성 SDI가 올해 나홀로 설비 투자를 늘린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한중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우리가 지금 신규 매수해도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 SDI가 실질적인 대장이죠. 보면은 네모난 박스 부분인데 바닥 구간을 다지고 나서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옴과 동시에 추세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1조 정도 되는 대형주기 때문에 또 유통 물량도 많기 때문에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면 이렇게 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추세의 지지 라인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 하나 짚어드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45만 원, 45만 원이 추세의 지지 라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45만 원까지 주가가 눌릴 때 눌림목 공략하셔가지고 단기 목표가 5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 드리고요. 삼성 SDI는 대형주기 때문에 내가 대형주 좀 하기 힘들다. 중소형주로 빨리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필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면 네모난 박스 구간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니까 추세 이탈하지 않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까 삼성 SDI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필에너지도 비슷한 차트 패턴이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지금 유성형 캔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닥권에서 물량을 담았던 그러니까 싸게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 플러스 윗구간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던 사람들의 손절 물량 요 두 가지 물량이라 보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유성형 캔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필에너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와 똑같이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11선 부근까지 떨어질 때 28,000원입니다. 28,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들어가면 된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농화성. 한농화성 보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농화성 보면 지금 11선 부근에서 도지 캔들이 두 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CIS라든지 필에너지, 삼성 SDI 여러 가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단연 대장주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물량을 좀 누군가 던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받을 때 봐야 되는 부분은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거래 대금 많이 터지고 있지 않으니 건강한 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고 11선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11선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된다. 가격적으로 보면 23,000원입니다. 23,000원 들어가고 단기 목표가 26,950원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11선 매매 기법을 통해서 어떤 전략 꾀하면 좋을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다뤄드렸던 섹터이긴 한데요.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9% 가까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국내 게임주들 그중에서도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우리가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위메이드 그룹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미드 4를 제쳤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신작 게임인 나이트크로우가 동시 접속자 1위를 달성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 모멘텀은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흥행의 신작도 준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구 게임인데 그래서 게임즈 모멘텀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 그게 차트에 반영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메이드 지금 수급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매수해도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박스권 라인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장에 들어가셔도 되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3분봉상으로 박스권이 그려지잖아요. 제가 보통 방송 중에는 일봉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는데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봉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하나 세워드리면 이렇게 박스권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77,000원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77,000원 걸어 놓으시고 만약에 이 60분선 이탈하게 된다. 76,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짧게 손절하시면 되고 이때 77,000원에 담았는데 박스권의 저항 라인이 8만 원까지 주가가 오른다면 단기간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분봉 차트 패턴이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박스권이 그려지지만 이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에 돈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주가가 내려오겠죠. 때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된다. 두 가지 전략 세워드리고 아니면 내가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가 매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세 매매 기법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장기 스윙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그거 봤을 때 추세의 지지 라인은 72,500원 정도 됩니다. 좀 많이 높은 자리죠. 그래서 사실 뭐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으로 들어가도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5일선 위에 추세의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자리인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 봤을 때 72,500원까지 주가가 눌린다면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위메이드 그룹주에 있는 위메이드 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1,400억, 가벼운 종목입니다.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2조 4천억, 좀 무겁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저항 구간에 걸리게 된다면 위메이드 플레이가 한번 오를 수 있다.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2차 파동까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적으로도 괜찮고 차트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이죠. 이전에도 2차 파동 나왔으니까 재료 괜찮으니까 충분히 전고점 한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눌릴 때 이 종목은 들어가셔야 되는데 종가 매매 분봉 차트 기법 이용해서 데이 트레이딩 아니고요. 12,000원에 주가가 한번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12,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2차 파동의 고점 라인이 16,680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맥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역시도 위메이드 플레이랑 차트 패턴이 비슷합니다. 서로 이제 대장 부대장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2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적으로 차트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1파 눌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 14,000원 부근까지는 눌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단기 목표가 한 18,140원,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까지 분봉 차트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종목별로 다른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점들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종목별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비법 자료집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비법 자료집 받아가실 수 있고요. 분봉 차트 분석까지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봉 차트를 사실 봐드리는 이유가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방송에서도 하루에 한 종목씩 공략주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공략주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는지 리뷰를 먼저 짚어볼 텐데 한국 BNC가 저희가 월요일에 한 종목 공략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인 화요일에 6%, 오늘 또 이렇게 이틀 만에 23%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이틀 만에 급등주를 잡을 수 있었던 비결 다시 한번 리뷰로 만나볼게요. 네, 한국 BNC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월요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모난 박스인데 이때입니다. 이때 추천을 드려서 지금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한 24%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2거래일 만에 수익률 24% 달성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괜찮고 5일선 기법 적용해 봤을 때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음봉 하나 띄우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음봉 딱 띄웠을 때 제가 추천드렸고 결과론적으로 24%라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 한국 BNC 매매하시는 분들 다 수익 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초록밴드에서도 어제 종가주 하나 나가가지고 10% 이상 수익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중에 올해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를 통해 S급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열려 있으니까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틀 만에 23%가량의 수익을 하루 만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급등주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시초가의 단타 매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가온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수주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괜찮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중기, 이평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빵 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종목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언제부터냐면 2023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오르고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눌리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이 13,200원부터 해서 12만 원까지 10배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높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고점이 12만 500원이죠. 전고점이 12만 5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0만 3,700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조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면 물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AI라든지 반도체, 바이오, 조선 이런 섹터들 순환매 돌면서 결국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 여전히 좋습니다. 차트 무너지지 않았고 박스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계속 움직이다가 전고점 라인이 12만 500원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옴과 동시에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 제가 전망을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가온칩스 관련해서 정보를 한번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정보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가온칩스 알아봤고요. 작년에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 만큼 지금의 박스권 장세 이후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자세한 가격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의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예정 및 심사업 강화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진행됐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회사의 미래 핵심 키워드로 AI와 ESG, 고객 경험을 제시했는데요. 지속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과 선제적인 시설 투자를 강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총회 이후로 해서 삼성전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선 시황 이슈로도 다뤄봤듯이 오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에서도 오늘 삼성전자 거래량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다라고 질문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또 오늘 이후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부터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전문가님? 예, 먼저 오늘 이제 삼성전자 부분들이 이제 4% 정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아침까지만 해서도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대형 M&A 이 부분들은 몇 년 전에 하만 인수를 이유로 해서 거의 대형 M&A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 인수하고 나서 그렇게 특별한 시너지 효과는 없었고요. 그래서 전장을 이제 강화하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지속 성장을 위한 어떤 그 연구 개발 또는 현재 선제적인 시설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리고 실제 AI 쪽이나 4차 산업 코드에 맞는 어떤 그런 헬스케어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섹터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급등한 테마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전장 관련된 어떤 테마 종목군들이 이슈를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컨티넨탈이라는 전장 사업부를 좀 인수를 좀 했죠. 그런 부분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코드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현재 국내 로봇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아실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또 다른 이쪽 관련된 어떤 로봇 관련된 인수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애플과의 경쟁에서 선제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은 AI 어떤 기능을 탑재한 AI 폰 기능 이런 부분이 좀 갤럭시보다 더 앞서서 진행을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갤럭시 링 이 개념의 좀 스마트워치하고 어떤 그 시리즈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선제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어떤 부분보다는 더 개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4%가 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급등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전체 어떤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96,000원 고점을 찍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하락과 그다음에 절반의 되돌림 그리고 나서 오랜 행보 끝에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올해 전체적으로 쌍봉 가까이는 약간 올라가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밸류업의 가장 정점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이런 이쪽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주에서도 또 특징주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3%가량의 하락이 나와줌에도 삼성전자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텔레칩스가 2월 달에 23%가량의 급등을 보인 이후로 한 달가량 숨고르기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반도체 또 팹리스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한번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이제 텔레칩스 이름에서 느껴지는 부분들, 텔레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텔레비전의 뜻한 부분이고 칩스는 칩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량용 전장 부분에서 앞에 이 디스플레이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기술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이제 계기판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 좀 썼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 콕핏이라 해서 인포테인먼트의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다 엔터테인먼트를 좀 강화하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기능이 이제 탑재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모든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터치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HMI라고 하는데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공간을 확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탈,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은 포탈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텔레칩스가 가장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온칩스에 비해서 시세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둔한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세 가지를 꼽자면 텔레칩스, 그다음에 칩셋미디어, 가온칩스 이런 뭐 세 가지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독일 콘티넨탈 삼성에서 전장 사업부를 인수를 한다 하는 이런 모멘텀이 어떤 이슈를 보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런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갭상승이 좀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 부분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종가까지는 사실상 뭐 지켜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어제의 종가, 그다음에 오늘 시가, 그다음에 여기 중심에서 계속해서 5장까지 버텨주고 아랫꼬리를 만약에 이제 다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상승과 조정의 탄생 파동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분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극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지선으로 보고 여기를 이제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5장의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특징주이기도 하지만은 특징주도 있고 또 관심주로 편입을 좀 해도 될 만큼 주가가 상당 부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행보의 국면이 좀 있는데 작년 9월 고점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은 올해 3월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해줬죠. 그래서 장기 차트로 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계속해서 약간 버텨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저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9개월 동안 열심히 상승을 좀 해주다가 단기 고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한 7개월 정도 현재 7개월 정도의 어떤 행보 국면이 있습니다. 늦어도 9개월 안에는 이런 계단식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은 삼각 수렴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급등, 그다음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밸류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동차 이런 쪽에 첨단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텔레칩스도 공략이 유효한 종목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 오셔서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에 궁금하다 하시면은 요거에 대한 모든 정보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9개월가량 계단식 상승을 이어갔던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큰 수익을 봤던 섹터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반도체 칩 관련 섹터 안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3대장이 텔레칩스와 칩스앤미디어 또 가온칩스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칩스앤미디어 짚어볼 텐데요. 역시나 반도체 칩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칩스앤미디어는 또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름에서 느껴지는 부분들, 칩 그리고 이제 미디어 네, 이런 어떤 이름이 좀 생각나죠. 그래서 하나의 쉽게 이제 말하면은 이제 비디오 우리가 이제 코덱 기술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IP에 관련된 각종 현재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실제 우리가 GPU가 전체적인 대세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정보 처리에 대세가 좀 되고 있는데 GPU는 사실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픽이라는 것은 영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칩스앤미디어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데 현재 미중 갈등이 상당히 좀 심한 부분들이 있고 AI 쪽,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제재가 굉장히 심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칩스앤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GPU 처리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를 의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에서는 현재 중국의 화웨이의 어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전 세계 IP 카메라의 어떤 IP 시장을 대부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 관계가 약간 차단되는 이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반사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칩스앤미디어가 상대적으로 현재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천 기술을 현재 있기 때문에 칩스앤미디어의 설계 자산을 쓰려면은 뭐 가온칩스나 텔레칩스나 여기 IP를 사야 되고 가온칩스도 마찬가지 설계 자산에 대한 그런 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협력사 관계에 있습니다. 굉장히 협력 관계에 있는데 칩스앤미디어도 생각보다 오랜 동안 행보했던 흐름들인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 과거에 이렇게 오랜 동안 행보 정말 답답한 한 3, 4개월 동안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전례가 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동안 답답한 행보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칩스앤미디어도 오늘 뭐 소폭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아직 뭐 수급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지만은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월봉으로 보면은 칩스앤미디어가 정말 답답한 흐름들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보자면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한 스토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칩스앤미디어까지 해서 텔레칩스와 칩스앤미디어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 칩 관련된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임상은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공개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공략주 어떤 섹터에서 나올지부터 한번 여쭤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공략해볼 섹터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자, 오늘 장에서 공략해야 할 섹터, 현재 바이오 쪽에서 약물 전달체 기술 이쪽 관련된 부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물 전달체 섹터 한번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약물 전달체 기술은 쉽게 말하면은 현재 신체 내에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특히 이제 세포를 말한 거죠. 전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일반 세포가 아닌 암으로만 이렇게 표적에서 전달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운반체 역할을 하는 어떤 기술들이 상당하게 증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물류 택배라고 보시면은 이 유통을 장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신약 개발도 있지만은 신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 약물 전달제 기술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약물 전달 기술은 많은 방식의 어떤 지금은 나노 로봇까지 형성이 되고 있죠. 많은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약물 전달체 기술 굳이 따지고 보면은 좀 현재 뭐 포함이 되고 있지만은 비만 치료제 열풍이 불고 있죠. 근데 여기서 삭센다, 유고비, 마운자로 이런 어떤 이 제품들이 혁신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야 됐었고. 근데 한 번 맞으면은 일주일 동안 현재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혁신성 때문에 갑자기 이제 복용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뜨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약물 전달체 기술이다. 똑같은 약인데 이런 쪽에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바이오에 대해서 보면은 최근 가장 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약물 항체 결합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약물 항체 결합체는 결국은 항체를 이용해서 여기 항체에다 약물을 좀 탑재한다는 개념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기술이 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대세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섹터는 바이오 중에서 또 요즘 핫한 약물 전달체인데요. 특히나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연결이 되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주식들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님. 예. 그중에서도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현대바이오는 이름에 현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계열사가 현대가 아니냐 하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군요. 근데 사실은 현대전자 출신이 만드는 회사이기는 합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현대전자 출신이 나와서 IT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때려치우고 화장품 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현대 IBT라는 사명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비타민 C를 좀 이용해서 화장품을 접목을 좀 했는데 비타민 C가 산화되기 쉽고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피부에서 공급이 되는 기술을 한번 접목해 해보자 해서 이런 비타민 C를 이용한 어떤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히트를 대박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약물 전달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물은 아니죠. 비타민 C를 이용한 화장품에서 대박을 쳤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물에 한번 도전을 좀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최근 가장 이슈가 좀 오늘 갑자기 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은 일본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독성 속구 증후군, 황색 포도상균이 이제 이유가 돼서 좀 떠주고 있는데 현대바이오가 코로나 치료제에 이제 도전을 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뜨게 된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떠주는 가장 큰 이유, 일본에서 독성 속후 증후군, 그러니까 이게 그 신체 내에 독성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쇼크로 사망률이 30%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신체 내에서는 그동안에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면역 반응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항원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다고 신체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순간 항체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이때부터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약간 늦어진다는 개념이 되죠. 항원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면역에 대한 부분들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런 원인이 황색 포도상균인데 왜 이게 쇠주가 돼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현대바이오의 약물 전달체 기술 부분들의 올려물질은 뭐냐? 약물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벤토나이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토질의 성분에 올려질 물질의 벤토나이트 성분의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걸 가지고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 해당이 되는데 가장 여기서 히트를 좀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현재 가장 코로나 치료제 효능이 있는 기존 약물 시스템 부분들의 기존 약물을 검증을 하다 보니까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이 최고의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약물 전달체 기술로 접목해서 이거를 치료로 적용하면 대박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아이템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바이오는 코로나 치료제 어떤 현재 니클로사마이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약물을 제대로 체내 흡수가 되게끔 전달해주는 역할의 기술이 좀 있는데 그 원료 물질은 이제 벤토나이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3상에 성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성분이 미국 NIH에서 현재 기존에 이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은 각종 어떤 많은 바이러스에 듣는 치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떠져가지고 미국 NIH에서 항바이러스 임상을 지금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일본의 독성 속후 증후군이 했을 때 갑자기 오늘 떠졌던 그런 내용이 지금 되는데 사실은 어제 뉴스를 보고서요. 현재 초록밴드에서는 아침 식가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장중에 현재 15%까지 떠졌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시점이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잠잠해지더라도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공략주 베스트로 현대바이오로 선택을 좀 했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밴드로 오셔서 많은 내용 듣기 바랍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중에서 유일하게 임상 3상에 성공한 그런 치료제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오늘 초록밴드에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초록밴드 공략 이후로 해서 15%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조선과 전고체 배터리, 위메이드 그룹주들 알아봤고요. 오늘의 오후장에서는 유전자 치료제와 자율주행 관련주 순환매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영수 전문가님은 가온칩스를, 임상현 전문가님은 현대바이오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